2019학년도 1학기 아주대학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발표를 맡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고범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조는 MQTT 프로토콜과 하이퍼레저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빌딩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조의 목적은 적은 비용으로 구축하는 스마트 빌딩 관리 시스템으로서 기존 전기 계량기나 가스 계량기, 수도 계량기가 디지털 방식이라면 펄스를 내보내서 계량을 하는 것에 주목을 하여서 IoT 장비를 단순히 추가하게 되면 이러한 요금 조회 시스템을 적은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런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게 됐고요. 하이퍼레저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유는 기존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의 단점이 중앙화된 서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서버 유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서 하이퍼레저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링 캔버스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문제는 기존 스마트 빌딩 적용 시스템의 비용이 굉장히 높다는 것에 있습니다. 스마트 계량기나 혹은 스마트 빌딩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데 저희 반면에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단순히 IoT 비용과 적은 서버 비용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적인 측면에서 높은 경쟁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높은 비용은 빌딩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존 스마트 빌딩 솔루션들이 잘 안 팔리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을 활용해서 고객분인 일반 가정이나 건물관리 사무소, 오피스텔 같은 주택관리 회사들의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치 제한은 실시간 전력, 가스, 수도 요금을 확인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버 유지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서 굉장히 유지 비용과 설치 비용이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솔루션은 무선 구조를 위한 MQTT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데 있고 무선 구조를 고집하는 이유는 기존 스마트 빌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배선부터 다시 짜는 이런 비용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IoT 장비만 추가해서 솔루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무선 구조를 위한 오버헤드가 낮고 각종 다양한 IoT 장비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MQTT 프로토콜을 적용하게 되었고요. 하이퍼레저는 물론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서버 비용의 절감과 보안성, 안정성 등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쟁 우위는 기존 시스템, 즉 기존 계량기에서 단순히 선만 연결하여 IoT 장비에 바로 연결함으로써 바로 작동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경쟁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설치 비용과 유지 비용이 낮아지는 것 또한 경쟁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수익원은 IoT 설치 비용이나 혹은 그 IoT 기기를 판매함으로써 얻는 그 판매 비용 혹은 이런 솔루션에서 분산 장부를 이용한 하이퍼레저 시스템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 빌딩 사무소나 혹은 가정집에서 이런 소프트웨어만 필요로 할 시 이런 분산으로 나눠서 판매할 수 있어서 수익원 측면에서도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비용 구조 측면에서는 저희가 투자해야 할 비용은 IoT 구매 비용이나 혹은 업체 등록, 법적 서류 비용, 혹은 마케팅 비용 등이 소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8번 핵심 구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전기 사용량, 수도 사용량, 가스 사용량 등이 각각 다른 단위를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따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각종 세대나 혹은 사무실들을 구분할 수 있는 아이디나 혹은 그거에 대해서 계산된 요금 등이 바로 저장되는 것이 핵심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널 측면에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런 스마트 빌딩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보수적인 건물 관리 회사들이나 혹은 가정들에 있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마케팅 비용이 필요할 텐데 이러한 측면에서는 저희가 청년 기업 쪽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SNS나 혹은 산업박람회 같은 것을 활용하여서 마케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의 SWT 구조를 분석해봤는데요. 저희 첫째로 강점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라는 데 있고 두 번째로는 비용적 우위가 있고 마지막으로 오픈소스라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으로서는 인지도가 굉장히 낮다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무선통신과 그 MQTT 프로토콜이 보안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생활, 그러니까 각종 가정에서 있어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등이 약간 유출돼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조금 존재합니다. 기회 측면에 있어서는 요즘 들어서 이제 스마트 빌딩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IoT 디바이스에 대한 대중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실시간 요금 조회 시스템과 동시에 블록체인이 결합된 이런 작품, 이런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협은 어쩔 수 없이 결국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어쩔 수 없는 위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구조상 스마트 TV나 혹은 셋톱박스 혹은 컴퓨터가 가정이나 사무실에 없을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위협이나 한계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SWOT를 통한 전략 목표를 수립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프라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목표입니다. 먼저 블록체인 시스템이 개발되어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야 저희가 IoT 디바이스를 투자를 하든 구매를 하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개인이나 단체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HTML 사이트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실시간 요금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직관적이고 조금 간단한 디자인을 가진 사이트나 혹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그 실시간 요금 조회를 할 때도 사람들이 편리하게 접근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목표를 정했고요. 세 번째로는 다양한 가격대의 판매 상품을 마련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층 전체를 하나의 IoT 디바이스로 커버하게 해서 설치 비용과 유지 비용을 낮추고, 혹은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한 가정에 하나의 IoT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보안성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나아가서 가격대를 다르게 판매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용 절감적 측면을 강조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IoT 디바이스 하나에 한 층을 커버하거나 혹은 서브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계속해서 홍보한다면 많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PEST 분석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현 정부의 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한전의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이번 여름에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실시간 요금 조회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의 스마트 빌딩 정책은 비용적인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기 자동차나 스마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있지만 스마트 빌딩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꺼리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비용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마다 다른 공공요금 산정 방식이라는 데 있어서 가정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누진제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쉽게 전기요금, 에어컨이나 혹은 난방기 같은 겨울엔 난방기 같은 경우를 쉽게 못 쓰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요소를 분석해 봤는데요.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건물주들의 건물 투자 욕구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위협일 수 있고, 저희는 비용적 절감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각종 건물의 관리사무소의 인력의 최소화가 요구된다는 점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를 관리사무소에서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체크를 해서 고지서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해 실시간 요금 체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 가정집이나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로 누진제나 혹은 전기요금 때문에 냉방기나 혹은 난방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프로젝트가 중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사회적 요소인데요. 계속 설명드렸지만 누진제와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폭탄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일반 가정 입장에서는
IoT라는 기기, 새로운 기기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은 전통적인 사고 방식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시에 젊은 세대들은 IoT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공장, 학교에서도 대부분 사물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은 지금 당장 교실이나 혹은 복도 혹은 뭐 공공건물에 가도 바로 와이파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IoT를 바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는 원격 검침 체계에 대한 많은 솔루션들이 이미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급이라든지 로라든지 이런 식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많은 스마트 계량기들이 있지만 가격이 매우 비싼 것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가정과 빌딩에는 기본적으로 와이파이 통신망이 대부분 깔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장점으로 작용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전 아날로그 검침기에서는 펄스 발생식 디지털 검침기로 대부분 교체되고 있기 때문에 IoT만 추가한다면 바로 실시간 요금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서버 유지 비용이 절감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저희 프로젝트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 분석을 먼저 해봤는데요. 대상 시장은 일단 앞에서도 계속 설명드리는 부분이지만 대형 빌딩 혹은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혹은 건물주, 일반 가정 등이 저희의 고객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분석을 시행해봤습니다. 시장 규모는 공동주택 관리 업체들의 성장으로 충분한 시장층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요. 일반 가정집의 실시간 요금조의 요구사항 증가로 인해 일반 가정집에서도 충분히 판매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장 성숙도는 사실상 실시간 요금 체계 요금 조회 서비스가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시장의 발을 첫 몸으로 디디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성장률로서는 2018년도부터 이런 IoT 디바이스로 인한 실시간 요금 조회 실시간 요금 조회 서비스들이 속속들이 시작되고는 있지만 전기나 가스, 수도를 통합으로 검침하는 체계는 전무하기 때문에 성장률에 대해서는 거의 0%지만 이제 저희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기에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경쟁사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IoT 디바이스를 활용한 유사 실시간 조회 서비스는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치비나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저희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 앞에서 수도, 전기, 가스 통합으로 검침하는 시스템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사 분석인데요. 이제 기술 현황으로서는 이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학부생 4명으로 기본 소프트웨어 지식과 라즈베리 파이를 다뤄본 경험을 조금씩 보유하고 있고요. 학부생의 학업 중 블록체인에 대한 실습 경험으로 인해 빠른 구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본 현황은 저희가 전부 학생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본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 자금 시스템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면 기업당 1억 원씩 한돈의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한 청년들이 모인 스타트업 기업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서 많은 지원이나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시너지 효과로는 라즈베리 파이 혹은 아두이노 등의 저렴한 기기를 활용하고 또 이러한 저렴한 35,000원도 안 하고 혹은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2만원 싸게 사면 2만원 아래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서 설치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중앙에 집중하는 서버가 없기 때문에 서버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프론트엔드 부분에서 적용 환경을 간단하게 구조도로 설명해 봤는데요. 한 가정에 있어서 수도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 그리고 가스 계량기를 하나의 라즈베리 파이에 펄스들을 입력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요금을 계산하고 그 정보를 MQTT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스마트 TV로 전송해 줌으로써 블록체인을 위해 정보를 전송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TV로 전송된 정보들을 하이퍼레저라는 IBM에서 만들어진 블록체인 분산 장부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보를 실시간 요금 조회를 위해 정보를 저장하는 시스템 구조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드웨어적인 구조도요. 네, 저희가 일단 간단한 주요 코드를 보여드리자면 MQTT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라즈베리파이에서 스마트 TV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MQTT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스마트 TV에서 라즈베리파이에서 온 정보를 스마트 TV가 받는 소스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하이퍼레저 위에 있는 코드로서 MQTT로 전달된 정보들을 시간에 맞게 저희는 실습 영상에서는 이제 한 10초에서 30초 정도의 간격으로 전송을 하지만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예상하고 있는 바로는 1시간이나 혹은 2시간 정도의 긴 텀을 두고 블록체인에 트랜잭션을 보내게 구현할 계획입니다. 네, 시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라즈베리파이에서 MQTT 프로토콜들이 있어서 시간초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송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앞에 화면이 조금 흐려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동시에 전송되는 정보는 가스와 전기 그리고 수도 정보를 동시에 전송하고요. 마찬가지로 세대를 구별하기 위해서 유저 아이디를 동시에 전송하고 또한 주소를 한꺼번에 전송함으로써 한전이나 혹은 수도공사 같은 거에 요금 계산을 하고 고지서를 보낼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소까지 동시에 보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스정보와 각종 전기 정보들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초가 한 10초 단위로 설정했는데요. 10초 단위로 설정할 때마다 각각 새로운 값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값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값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돌아가고 있는 다른 컴퓨터의 256가 이제 이것도 시간초별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267가 연산. 네, 마찬가지로 라즈베리파이에서 전송된 정보들이 클라이언트가 받는 스마트 TV 측면에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들어오고 가격 정보, 수도 정보, 가스 정보가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오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블록체인에서 이 값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앞에 소스코드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여기서는 실습 영상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기대하고 있는 값이 1시간, 2시간이 되고 30초, 20초에 한 번씩 30초에서 10초에 한 번씩 값이 트랜잭션을 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약 10초의 간격을 두고 Node.js 파일이 이를 블록체인에 자동으로 등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에서 267 값이 보였던 것처럼 여기서 267 값, 여기서 268 값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블록체인에 입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값들을 네, 실시간 요금 조회를 위한 HTML 사이트인데요. 저희가 구현하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일단 구현을 했으나 기본 구현 사항은 저희가 원래는 하나의 유저 아이디라면 한 블록의 값이 변하는 것을 계속 저장해야 되지만 실습 환경에 있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바로 눈으로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값을 계속 최신화하는 것이 아니라 싱글 링크드 리스트를 활용해서 계속 값이 뒤에 붙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약간 다르게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원래 구현 방식은 하나의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면 계속 값이 갱신되어야 되는 거지만 저희가 변화를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계속 값이 추가적으로 붙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키가 다르고 빈 레코드 아까 254 이제 가격 버터는 227 이런 식으로 값이 연속적으로 들어오시는 것을